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약간 핫한 느낌은 좀 죽은 것 같으나 어쨌든 대한민국 모든 아빠들과 이런 미니밴, 우리나라의 거의 대표잖아요. 이거 뭐 절대적인 압도적인 판매량과 점유율이라고 봐도 되는데, 카니발 판매량 꽤 많죠. 세간의 관심을 받는 페리가 된 .6 하이브리드, 카니발의 하이브리드. 일본 도요타의 시에나 하브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카니발 하브가 있다. 조카라마이싱 하면서 우리는 국뽕에 현뽕에 취해서 우리께 무조건 좋다 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타보니까 일단 가격차가 꽤 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는 우리나라 차 카니발이 있고요. 성능으로 봤을 때는 좀 실력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일단 타보니까 아직 뭐 멀리 타보고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 가볍게 조금 타보고 주차해보고 뭐 해봤을 때 멀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뒷바퀴 서스펜션의 어떤 주행 특성이나 지오메트리 특성을 제대로 잡은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탱탱함과 느슨함과 뭐 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카니발은 마냥 부드럽게 세팅한 것도 아니고 탄탄하게 세팅한 것도 아니고, 기아도 이 카니발을 오래 팔면서 농익은 노하우와 기술이 있을 건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승차감이 있어요. 애매한 승차감, 이도저도 아닌 승차감. 그래서 카니발을 제가 베이스테인 종바식 이거 순정 대용으로 바꿨을 때 느낌은 너무나 좋은데, 순정은 댐퍼라든가 서스펜션의 부싱이 좀 부족한 느낌은 살짝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철 같은 데를 지날 때 스틸에서 전달되는 그런 둔탁한 느낌, 그리고 뼈대에서 전달되는 그런 느낌, 좀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데, 아무튼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 않은 느낌. 근데 사실 카니발을 타면서 그런 것들을 다 따지진 않죠. 일단 카니발은 공간에 대한 효율성, 공간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점들 때문에 타는 거고, 안에서 좀 거주가 편하게. 그리고 요즘 또 CF 나오는 거 보면은 각각의 공간이 필요하다. 카니발은 3인승이다 그러면서 1열, 2열, 3열에 한 명씩 앉아서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다 그러는데, 공간에 대한 걸로만 보면 사실 카니발은 절대적인 압도적인 그런 실용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차니까 좀 달리기도 잘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노사장 시점. 근데 카니발을 가지고 뭐 스포츠성이나 이런 거를 논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와인딩을 가진 않았고요. 그리고 고속 섹션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살짝 달려보니 고속 섹션으로 내가 이 차를 후드럭 까기에는 좀 어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카니발을 타고 또 고속으로 달리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 신형 카니발이 3년 전에 나왔을 때 제가 디젤을 먼저 했고 가솔린을 했어요. 엔진 진동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런 것들을 많이 깠는데, 디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솔린도 많이 들어오고, 승차감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다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거를 내가 또 울거먹는 건 그러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중량급 차에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는데, 그게 아마 이게 카니발이 첫 신호탄인 것 같은데, 중량급 차, 얘차가 지금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2톤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옵션까지 하면 2200km 정도 하는데, 이런 중량급의 .6 하이브리드, .6 터보 엔진 마력이 한 180마력 정도 되죠. K5 하이브리드나 DM8 소나타나 뭐 이런 거에 들어간 그 엔진 .6 하이브리드, 거기에 자동 6단 미션이라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가 오토컨버터 6단 미션을 쓰진 않잖아요. 그랬다라면 DCT 미션이 들어갔을 거고, 거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터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미션 사이에, 엔진과 미션 사이에 병렬식이고요.
디젤에 대한 혐오가 좀 있고 딸딸거리는 소리가 싫고 진동이 들어오는 게 싫고 이런 분들이 3500cc V6 가솔린을 타기엔 너무 연비가 후달리고 또 V6 가솔린 또 앞에가 무겁고 그닥 그렇게 조용한 것 같지가 않다, 진동이 없는 것 같진 않다, 그래서 0.6 하이브리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면 노사장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 이 0.6 하이브리드가 엔진이 가동돼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달리놓고는 현대기아자동차들이 잘하는 게 80km, 60km, 100km 사이의 주행 세팅을 되게 잘해요. 현대기아가 지금 보면 계속 제가 80km 전후로 달리고 있는데, 이 정도로 달릴 때 이 느낌은 괜찮습니다. 일단 엔진 진동이나 뭐 미션 여러 가지에서 디젤이나 6기통 가솔린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워요. 뭔가 이렇게 엔진이 움직일 때 이 0.6 터보 엔진이 확실히 진동과 소음이 적어요. K5나 다른 차들에서도 이게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엔진 자체의 진동이 일단 되게 적고, 그리고 또 이 미션이 오토 8단이 아니고 DCT 6단이다 보니까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동력이 전달되는 게 아니니까 미션이 돌아가면서의 거기서 발생되는 부하도 확실히 적어요. 그리고 모터가 지속적으로 지금 개입을 해서 엔진하고 이걸 같이 빼주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현대기아 자동차가 쓰고 있는 병렬식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구조가 되게 단순합니다. 모터로 차가 갈 수 있는 거리는 극히 짧고 속도도 되게 낮아요. 왜냐면 작은 모터가 들어가서 이 병렬식 시스템은 엔진이 항상 돌고 엔진이 기름을 많이 먹으려고 할 때 이 배터리가 모터에 전기를 줘서 전기 모터가 엔진의 힘을 어시스트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걸 병렬식이라고 해요. 엔진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혼자 돌고 모터만으로는 갈 수 없고, 그리고 엔진이 돌 때 엔진에 남는 힘이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직렬 우선식 혼다가 쓰는 것처럼 엔진에서 모터에다가 전기를 주진 않습니다. 무조건 엔진은 앞에 있는 알터네이터, 엔진 앞에 제네레이터가 걸려 있는데 걔가 돌아서 무조건 배터리를 충전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배터리를 충전하러 가잖아요. 배터리를 충전하고 충전된 배터리는 모터에다 전기를 주면서 모터가 엔진이 기름을 많이 먹을 때 무조건 어시스트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좋은 점은 뭐가 있냐면 모터만의 우선권이 없어요. 전기 모터만의 우선권이 없고, 직병렬식의 직렬식처럼 모터만의 우선권이 없고, 그리고 엔진이 돌 때 엔진이 이렇게 한번 쫙 돌기 시작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무부하 상태, 탄력을 갖기 시작하면 엔진의 힘이 남거든요. 남는 힘을 빼서 배터리나 모터에다 전기를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 엔진과 미션 사이에 있는 모터는 동력을 낼 때만 쓰는 거지 걔가 발전기로 돌지는 않거든요. 도요타가 쓰는 직병렬처럼 발전기 모터가 따로 이 출력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아예 벨트를 걸어서 외부에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엔진이 바퀴를 굴리면서 남는 힘을 뽑아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게 병렬식의 단점인데, 대신에 구조가 단순하고, 단순하니까 생산 단가가 되게 낮아요. 직병렬보다는 고장률도 좀 적을 것이고,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연비의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단순하면서 엔진이 배기량이 작아지면서 토크나 종합 출력은 한 240~50마력 나오는 걸로 보아, 토크도 모터가 한 10 정도 가까이를 더해주는 것으로 보아, 뭐 일상적으로 탈 때는 힘이 없다를 느끼기는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직병렬 시스템도 아니고 병렬식의 모터가 센 모터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연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9.2거든요. 시내에서 막 편하게 좀 세게 이렇게 달리면 8점 몇 나와요. 그리고 진짜 항속하고 잘 뽑아내면 한 10, 12 사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연비가 그렇게 잘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
제가 최근에 도요타 하이랜더를 했잖아요. 하이랜더는 얘보다 시스템이 훨씬 복잡하고 중량 비슷하고 SUV이고 한데 걔는 평균적으로 13, 14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12, 13, 14가 그냥 평균적으로 나와요. 근데 나는 얘는 평균적으로 8에서 10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렬식 시스템이 모터 우선권이 별로 없이 엔진만 계속 어시스트를 해주는데 엔진도 사실 180마력의 토크 26.7 가지고 2.2톤을 굴리기에는 제가 볼 때는 파워트레인이 좀, 내 생각에는 좀 파워트레인이 부족한 게 아니냐. 왜 이 현대기아가 2.6을 가지고 계속 이걸 했느냐. 내가 왜냐? 왜 이 0.6 터보를 가지고 카니발의 이 하이브리드를 완성시켰느냐? 단가가 낮아서 아닐까? 생산 단가가 낮아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주행을 하면서는 어느 정도 탄력을 받고 이렇게 갈 때는 별로 시끄러움을 못 느껴요. 근데 시내에서 살살 달릴 때는 의외로 엔진이 좀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엔진 개입이 많아요. 제가 직병렬 하이브리드를 많이 타서 그런지 몰라도 직병렬 하이브리드들은 시내에서 깨작깨작 다니고 했을 때는 대부분은 모터가 차를 끌어주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엔진이 막 돌고 그러질 않으니까 부드러운 정숙성의 이런 맛을 되게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대부분의 상황에서 무조건 엔진이 살아나야 돼요. 무조건 엔진이 살아나서 계속해서 돌아야 되고, 배터리가 계속해서 이제 주는데, 자, 풀가속을 한번 해볼까? 완전 풀가속을 하면 엔진이 지금 미친 듯이 하는데, 그래도 V6나 디젤보다는 확실히 시끄럽긴 덜한데, 장난 아니게 엔진이 애인거리고, 급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이쪽으로 차가 쏠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배터리가 이쪽에 있어서 그런가? 뒤에가 이렇게 말려요. 왼쪽으로 뒤에가 흐르거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차는 원래 오토미션만 썼었잖아요. 카니발은. 근데 지금 6단 DCT 미션이 들어갔고, 모터가 들어갔고, 그래서 파워트레인의 구동축에 걸리는 이 회전 모멘트가 값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이쪽 밑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이쪽 밑에 지금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가고 해서 뭔가 무게에 대한 변화가 4바퀴에 걸리는 그 각 바퀴의 무게 편중이 달라진 것 같아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때리면 지금은 미끄러워서 아예 안 되는데, 브레이크를 세게 돌면 뒤에가 약간 이쪽으로 흘러요. 그리고 이쪽이 좀 세게 묶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쪽이 지금 브라켓이 걸리고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길게 빠진 방식인데, 이 부분은 이 차를 갖고 세게 타는 오너들한테는 아마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좀 시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지금 풀악셀을 밟아서 가면 엔진이 터질 듯이 지랄지랄 연병을 떨고, 속도는 한 120까지는 어느 정도 나가는데 120부터는 상당히 더디고 답답한, 그러니까 전체 출력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연비는 제가 지금 뭐 동속주행을 했는데, 그렇게 탔을 때 지금 이제 10km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살살 잘 타야 11, 12가 나올 것이고, 일반적으로 시내나 뭐 간선도로 섞어서 그냥 막 편하게 타고 다니면 9에서 1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9에서 10 정도. 근데 연비를 생각하고 운전을 살살 해줘야 12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2.5 NA 엔진을 쓰고 있는 도요타 시에나 하이브리드나 하이랜더 같은 중량급의 도요타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는 연비 차이가 리터당 3km에서 많게는 4km까지 연비가 벌어질 것 같아요. 연비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연비 차이가 그 정도면? 10km와 14km는 온도차가 꽤 심하게 나죠. 그리고 일단 이제 막히는 구간에 이렇게 들어가면 직병렬 시스템을 쓰는 애들은
모타만으로 가는 꽤 큰데, 얘는 지금 이렇게 회생제동으로 가다 이걸 딱 밟으면 모타로 가는데 곰새 엔진이 살아나죠. 곰새 엔진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낮은 속도에서 60km 미만에서도 모터만으로 가려면은 진짜 살살 낙엽 밟듯이 이렇게 해야만 전기로만 이렇게 가는 거고, 진짜 이게 탄력으로만 갈 때 악셀을 얹었을 때만 전기로만 가는 거고, 좀만 밟으면 바로 엔진이 살아납니다. 바로 엔진이 살아나요. 물론 병렬식 시스템이 원래 이런 거기는 한데, 나는 이게 얘네가 미션에 습식 클러치를 쓰고 있을 텐데, 이 클러치의 내구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얘네가 이게 계속해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동력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3.5 가솔린이 더 부드럽고 좋은 거. 근데 걔도 주행을 하면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이 안 드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얘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원래는 연비가 좋아야 되는데, 현대기아가 다른 하이브리드들은 연비를 자랑하는데 얘는 연비 자랑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연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연비를 제외하고 탄다라고 하면 디젤이나 3.5보다 얘가 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무게 중심에서 좀 불리한 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근데 어차피 카니발은 막 조지고 스포츠성으로 타는 차가 아니니까, 이 차는 카니발을 산다라고 하면 2.6 하부를 사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엔진이 살아나고 뭐하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진동과 이 정도의 소음이면 굉장히 부드럽게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전자식 단일화가 되는 ABS 모듈과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브레이킹에 대한 느낌이 언제나 일률적이지 않아요. 주차할 때 가끔 너무 빠르게 브레이크가 드는 경향이 있을 때도 있고, 온도의 영향도 많이 타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밟았을 때도 이 담력이, 브레이킹 담력이 이렇게 운전자가 받아들이는 평온한 느낌은 아니에요. 나는 이 현대기아가 최근에 쓰고 있는 요 전자식 브레이크, ABS 모듈과 함께 되어 있는 이 브레이크가 조만간에 문제점이 터질 것 같은 좀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맞췄던 그 습식 DCT 8단 미션처럼 뭔가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뭔가 이슈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브레이킹 이 모듈 시스템 자체가. 자, 파워트레인만 놓고 보면, 이게 보니까 지금 이 막힐 때요, 이렇게 살살 가다 악셀 밟고 놓고 하면 이 클러치 미션이 붙고 떨어질 때 우리 수동 탈 때처럼 약간 울컥거림이 있네요.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가 아니네요. 습식이든 건식이든 DCT 미션이 들어갔는데, 이게 차 막힐 때 모타만으로 싹 밀어주면은 모르겠는데, 모타만으로 밀어주지 못하고 엔진에 출력이 붙을 때는 동력 전달의 느낌이 나네. 이거 난해한데, 이거 안 좋은 건데, 이렇게 되면 나가리인데.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전반적으로 그냥 디젤이나 기존의 V6 가솔린을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운용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노사장의 짧은 판단. 이걸 길게 타보면 좋겠는데, 사실 레치카 팀장님이 저한테 이거 오래 빌려줄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딱 타보니까 멀미나요. 나는 카니발을 타면 멀미가 나서 못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멀미를 느끼는 분이 있고 못 느끼는 분이 있는데, 이 하부는 멀미 수준이 디젤하고 맞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입장을 표현합니다. 저는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냥 디젤이나 가솔린을 사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오늘 밤에
제가 좀 이 차를 쏘거든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고속도로에서 또 쏘고 와요. 첨부 영상을 제가 달게요. 쏘고 왔을 때 어떤지. 풀악셀 하겠습니다.